여기서 거래가 있었구나. 네. 기각시키려고 그러니까. 애를 쓴 것 같아요. 다음 그럴 주 수 금요일까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보수 재판관들이 진보 재판관 김복형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결정문을 본인 뇌피셜로 씁니까? 4월 4일까지도 선고가 안 됐다. 그러면은 열흘 남는 거예요. 주권자의 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 정도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논리적 정합이 떨어진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거래가 있었구나. 네. 기각시키려고 그러니까.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었구나. 네. 뭔가 앞에서 쫙 쓰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이 쑥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중대성 요건 맞아요. 판단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합의가 됐다는 것은 기각으로 문영배, 이민선, 김영두 정도까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한덕수 때문에 윤석열 진도가 안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진도가 안 나간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덕수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도에서 한덕수 기각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고 그런 보수 재판관들이 그 윤석열 쪽도 그러면 진도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암묵적인 거래를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오케이 하고 주문을 해준 게 아닐까? 뭐 레고 조립으로 보면 쭉 파란색으로 조립하다가 완전히 빨간색 하나에 조각이 탁 들어온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네. 문장이 희한하게 예. 쑥 외삽된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나를 잡아가지고 네, 문영배 뭐- 소장이 읽었잖아요. 기각 일견으로. 예, 그건 이제 뭐 공장장이 그렇게 예. 이렇게 추정하시면 저는 되고 거래가 국회의원과 법률가가 그 얘기를 하기는 저는 참으로 그래서 이거는 진보 재판관들 혹은 중도 성향 재판관들이 저쪽에서 그 대목을 꽉 붙들고 안 넣어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정영식 혹은 김복형 이런 사람들이 안 놔주니까 그렇다면 알겠다. 음. 대신 그 빨리 진도 나가죠 나머지 이렇게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닐까? 근데 그런데도 이 윤석열 탄핵 심판이 저는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설정해 뒀는데 네, 뭐 다음 그럴 주 수 금요일까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보수 재판관들이 진보 재판관 혹은 중도 재판관을 속인 거죠. 마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처럼 암묵적인 거래. 저는 이게 자 내가 하나 줄게 너 하나 줘 이러진 않았어도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석 달 가까이 지금 논의를 계속 해왔으니 서로의 내심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정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원래는 윤석열을 제일 우선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일각에서는 한독수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안에서 뭔가 기류 변화가 있었던 건데 이 기류 변화가 본질적인 거냐 아니면은 윤석열 탄핵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합의 과정인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 엉성한 결정문을 보면은 뭔가 급하게 의사를 조율한 것 같은 느낌은 들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약간 의사 조율 목적 그 그거 아닐까? 정치적 네. 판단. 그렇게 저도 사실 지금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대목이 네. 제일 이상했거든요.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서로 사인했다면 이거는 뭔가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치적 뭐- 거래 합의 판단? 뭐 암묵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김복형 재판관이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복현 재판관이 보수 재판관입니다. 예, 예. 네. 국회 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정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않은 거는 위헌 위법이 아니다. 얼마나 며칠이라고 말해주든가 그러면. 예. 근데 72시간이든 근데 문제는요. 84시간이든 말해주든가 근데 그러면.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든지 무슨 자격 요건을 검토해야 된다.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주장을 한덕수가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음. 한덕수는 그냥 헌법 그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난 임명 안 할 거야.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분명치 않아서 임명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 김복형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결정문을 본인 뇌피셜로 씁니까? 한덕수가 주장하지도 않은 한덕수를 살리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낸 분이죠. 지금. 만들어낸 거. 만약 사후에 그 변호인들이 한덕수의 변호인들이 사실은 이런 사정도 있었어요라고 주장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사후 합리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거의 뇌피셜에 가까운 거를
한덕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왜 그래? 며칠. 근데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한덕수는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며칠 그렇게 판결하려면은 판시하려면은 며칠은 적어도 적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통상적인 경우 일주일은 주어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마은혁 그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가 어제 임명하실 겁니까? 즉답을 안 하잖아.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기한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며칠 그러니까 그럼 다음 주까지 임명 안 하면 저는 그거는 상당 기간이 지나간 건가요? 안 지나간 건가요? 저는 그것도 문제인데 이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헌재도 헌재인데 나중에 있으면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럼 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 몫을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지 거예요. 않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과연 헌법적 소양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드는데 그래서 윤석열 임명한 거예요. 150명이냐 200명이냐 저는 이걸 제일 먼저 봤거든요. 예, 예. 15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박하는 2명밖에 없어. 네. 그러면 150명이면 그 한덕수 또 탄핵해도 되잖아. 4월 4일까지도 선거가 안 됐다. 그러면은 열흘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막 온 곳에서 들끓겠죠. 이제 불안이 극에 달할 테니까 임기 네. 끝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쪽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열흘만 버티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 2명의 헌재재판관 임기가 만료돼. 그러면 그 2명은 대통령 몫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 몫이라는 얘기는 보수 재판관 더 보수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아예 예상을 해요. 기각시킬 사람을 임명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국회 청문회를 민주당에서 순순히 안 해주겠죠. 안 해줘도 대통령 몫이니까 20일 후에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탄핵 관련된 결정이 안 났으니까 대통령 대행이죠. 네. 누군가 대행이 임명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맞죠? 20일 후면 20일 후에 대통령 임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행이 임명하겠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헌재에 가서 윤석열을 되살린다는 뜻이잖아요. 일단은 변론 재개를 해서 되살린다는 뜻이잖아요. 뭐 시간이 좀 지체되면서 아마도 되살릴 그때는 수- 마은혁과 이 두 사람을 뭉쳐서 하겠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뒤집어져서 5대3이 거꾸로 5대3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4대4로 기각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그때까지 안 했다면. 뭐 그런 가능성에 저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대행이 국무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국무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 혼자 집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정면 의원이 초기에 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한꺼번에 예, 국무회의를 국무위원 못하게 하자. 5명 추가 탄핵해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도록 막아버리자. 그러면 그 15일 내에 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잖아요. 네,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법도 막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헌재는 6명이니까 헌재는 선고를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그 상태로 중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결정이 지체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홀딩. 네. 둘 중에 하나의 국면에 도달하는 거죠. 극단적 상황인데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윤석열 돌아오는 걸 막고 국무회의를 중지시켜 버리냐. 이중 권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행정 권력하고 국회 권력하고 사실은 예. 완전히 이중 권력 상태가 되는 거라서 사회적 혼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혼란이 이미 그게 달아 있어요. 네, 어쨌든 최대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제 말은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섰어. 예를 들어서 저쪽의 모든 지연술 혹은 결국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윤석열의 복귀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지연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가 나는 걸 보고 그래서 조기 대선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쓰기 위해서 저쪽에 지금까지 나오는 시나리오는 둘 다 아웃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는 아웃, 윤석열은 복귀.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된다라면 만약에 이재명 유죄 선고 때리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복귀가 욕심이 나가지고 거기까지 간다. 이제 여론이나 이런 거 쭉쭉 밀고 갔는데 그땐 사생결단이지. 안 될 줄 알았는데 4월 18일까지 미룰 수 있었어 그들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윤석열 복귀밖에 없잖아요. 사생결단이죠 그때는. 윤석열 복귀밖에 없으면 그 지점에서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복귀냐 아니면 또 다른 법률적인 초유의 사태를 만드느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 그냥 법률상으로 보면
주권자의 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주권자라고 하면 그렇기도 한데 국민들의 결단이 국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국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국회에서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단의 시점이 온다면 국회의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고민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장장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윤석열 구속 취소되고 나서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했을 때 예. 심지어 임은정 검사조차도 즉시항고는 할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맞아요. 검찰이 그거를 안 한다는 건 상상. 그걸 안 한다는 건 조직을 엿바꿔 먹는다는 그렇죠. 거로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했잖아. 근데 했잖아요. 헌재를 엿바꿔 먹을 이런 재판관이 있을까? 현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것까지 못할 걸. 아까 이제 근데 그럴 신재규 수 의원님도 조직의, 예, 조직 존재 문제의 음. 그 헌재. 그리고 우리가 그것까지 부정할 지금 수는 얘기하는 없을 거는 거라고 헌재가 보는데. 할 수 없는 짓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법원이 할 수 없는 짓, 지기현 판사가 보여줬잖아. 했잖아. 예, 검찰이 검찰이 할 할 수 없는 짓, 실무정이 했어요. 심무정이 했잖아요. 보여줬죠. 그 다음에 헌재가 할 수 없는 짓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헌재가 헌재와의 일을 짓을 하겠느냐. 4월 18일까지도 선고하지 않으면 그 지경에 이를 텐데. 근데 거기까지 가버렸다. 갈 것 같다. 4월 18일 당일날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문영배, 임기연장. 이미선 임기가 4월 18일 종료인데 물론 두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헌재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기를 6개월까지 연장하는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있나? 저쪽이 이미 했을 그 2월 달부터 했다고 하는 플랜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버텨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플랜? 그 플랜에 대한 대응책을 뇌피셜로 한번 굴려봐야 또 되겠어요.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한 번 벌어졌고 검찰이 설마 저거까지 했던 것도 한 번 했고. 그러니까요. 저도 여전히 다음 주까지는 선거가 난다고 보지만 예. 그렇지 않을 힘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최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맞아요. 다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저기가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간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 대응해야 된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